송은재TV 시작합니다. 송영길에 대한 비난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안팎에서 송영길이 오만하다, 송영길이 검찰에서 지금 와도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 어제 검찰청에 자진해서 나가서 자신을 조사해달라, 구속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검찰에서 친절하게 지금 오면 수사가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면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검찰청 앞에 와서 쇼를 벌였습니다.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송영길이 벌였는가? 송영길이 기본적으로 오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만하고 지금 자신에 대한 돈 봉투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구속이 되는 걸 좀 면해보자, 자신이 도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 스스로 이렇게 조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걸 계산했을 텐데, 일단 구속만은 면해보자. 워낙 이 죄질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의 관련 여부가 드러나게 되면 구속입니다. 구속만은 면해보자라고 이렇게 자신이 자진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선다, 이런 쇼를 벌였는데, 송영길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영길이 지난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검찰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를 합니다. 판사가 보고 압수수색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정근의 녹취록에 송영길 관련 부분이 워낙 명료하고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압수수색 현장에서 송영길 자택에 대한, 당시에 송영길은 자택이 없었습니다. 그때 송영길은 뭘 하고 있었느냐? 우울증이 올 것 같아서 지금 어디 가서 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송영길이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딘가 도피를 했다. 지금은 어떤 혐의자가 휴대폰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휴대폰에는 거의 한 사람이 생활하는 시시각각 모든 것이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것이 가장 두렵죠. 송영길이 그 다음날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연락처, 통화 내역, 문자, 카톡 모두 초기화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 대부분 삭제했다고 하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에 송영길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다음날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모두 내용은 삭제한 것이었다.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면, 이게 도피 우려가 아니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이 이 부분이 확실하게 증거인멸, 도피 우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에 자진해서 출석을 한다라는 쇼를 벌였다. 또 한 가지는 송영길의 오만함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소위 86세대의 영웅, 소영웅주의, 오만함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에 그동안 자진해서 출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과는 경우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회창도 자진해서 출석을 했고, 안희정, 황교안 모두 자진해서 출석을 했는데, 검찰에서 자진해서 출석을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출석을 하면 조사를 할 수는 있다 라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회창이나 안희정, 황교안 출석을 했고, 또 참고인 신분인 사람도 있었고 피의자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송영길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지금은 조사를 하기가 힘들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순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것은 굉장히 오만한 것이다. 그 다음, 자신에 대한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것. 어제 송영길이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검의 공안 일부로 이첩을 해달라, 반부패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공안 일부로 사건을 이첩해달라, 그 다음 자신을 구속해달라, 자신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자신을 구속해달라,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검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만한 피의자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건을 이첩해달라, 사건을 어디에서 수사를 하든 공정한 수사만 하면 되는 일이지, 이 피의자가 사건을 어느 부서로 이첩해달라,
또 자신을 구속해라. 자신 주변을 괴롭히지 말라. 검찰이 지금 뭐 송영길 주변을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힙니까? 돈 봉투를 살포했으니까, 그 혐의가 포착이 됐으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길이 건방지기 짝이 없는 것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건을 지금 이정건의 그 녹취록에 나오는 9,400만 원, 이 사건만 수사를 하고 수사를 더 확대하지 말라. 이건 검찰의 기획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수사를 확대하고 확대하지 않고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증거가 말을 할 문제입니다. 증거가 드러나면, 정황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에 의해서 확대가 되고 확대되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송영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은 이미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9,400만 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송영길의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거기에서 받은 후원금까지도 송영길이 직접 돈 봉투로 만들어서 뿌렸다라는 지금 정황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 명백하게 검찰 수사를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영길의 이 오만함, 송영길의 이 검찰의 수사 확대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재판부에서 충분히 이 모든 사실들을 감안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이제 의원총회를 엽니다. 박광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첫 의원총회입니다. 핵심은 쇄신입니다. 쇄신하겠다. 박광원이 이제 뭐 당을 좀 쇄신해 보겠다, 추슬러 보겠다라는 건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윤관석과 이승만 돈 봉투 살포에 있어서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 자진 출당하라, 출당 권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관석과 이승만은 자신들은 돈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쇄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원이 쇄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돈 봉투 살포, 돈 봉투 게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이 이제 지금까지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게 쇄신의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봉투 게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적어도 정당이라면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체 진상조사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방탄 때문입니다. 자체 진상조사를 하게 되면 당이 쪼개질 것, 그걸 우려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경우에 당이 분열되면서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재명의 방탄, 이재명의 지금 지도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재명은 판단한 겁니다. 그걸 뒤집어야 합니다. 박광훈이 제대로 쇄신을 하려면, 뭐 첫 쇄신의 출발이라도 하려면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계속 자진해서 탈당하라라고 하는데, 지금 송영길도 탈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어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당헌 80조를 계속 내 겁니다. 기소가 됐을 경우에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재명은 예외 조항으로 지금 당대표직을 하고 있습니다. 윤관석과 이승만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끝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재판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재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까지 됐습니다. 기소도 아직 되지 않은 윤관석, 이승만, 아직 검찰 소환도 되지 않았습니다. 윤관석, 이승만에 대해서 자진해서 탈당하라라고 하려면 이재명에 대해서 탈당 요구를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 전에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부터 사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 당헌 80조의 정신입니다. 쇄신을 하려면 이를 제대로 쇄신을 해야 뭐 출발이라도 되는 것이죠. 지금 박광훈 대표가, 원내대표가 많은 부분들, 박광훈은 그래도 이재명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사람으로,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지금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또 전체 지금 통합을 내걸면서 이 여러 가지를 살피고 이러면 쇄신 못합니다. 이재명부터 당대표직에서 쫓아내고
이재명부터 자진 탈당을 시키고 그 다음 윤관석, 이승만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그 다음 당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지금 일의 순서가 맞는 것이고 그래야 뭐 쇄신을 하든지 쇄신을 안 하든지 뭐 일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박광훈이 여러 가지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다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수 있다. 협치를 의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박광훈에게 많은 힘을 실어준 겁니다. 박광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축하란을 들고 가니까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광훈이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들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니까 당대표가 먼저 결정을 해라. 그러면 원내대표라도 만나겠다. 이재명이 자신은 비켰을 테니까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제 대통령실에 가서 여러 가지 여야 협치를 의논을 해라. 아니면 또 이재명이 목리를 부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박광훈이 처음 원내대표가 돼서 당대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눈치를 보는데 강하게 정확하게 쇄신을 하려면 엄정하게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광훈이 처음이니까 당을 쇄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쇄신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부터 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쇄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